안녕하세요. 패톨릭TV의 보름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셨나요? 저는 머랭님과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에 다녀왔는데요. 즐겁고 재밌게 보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머랭님과 함께한 크리스마스 파티 영상을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보름이 만드는 핸드메이드 파라코드,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파라코드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파라코드란 미군들이 낙하산줄을 이용해서 만든 팔찌로 비상시 생존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용도가 기원이고요. 등산, 트레킹, 평시 운동 시에 응급상황 발생했을 때 요긴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현재에는 일반인들에게 확대가 되어서 액세서리 공예의 한 분야로 발전했고요. 액세서리로도 굉장히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파라코드 매듭법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샤크 매듭법, 코브라 매듭법, 피쉬테일 매듭법, 이름도 어려운 매듭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저는 그 매듭법들 중에서도 굉장히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코브라 매듭법으로 파라코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파라코드 만드는 재료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파라코드를 만드는 재료는 굉장히 간단해요. 파라코드의 팔찌가 될 이 끈, 그 다음에 버클이라고 불리는 이 작은 버클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재료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하시고 동대문에 부자재 상가라고 있어요. 액세서리 만드는 재료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놓고 판매를 하는 곳인데 부자재 상가에 가시면 직접 눈으로 이 재료들을 보시고 각자 취향에 맞는 재료들을 선택하신 후에 집에 가져와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끈과 버클 두 가지 외에도 취향껏 이런 귀여운 액세서리 팔찌에 붙일 거예요. 이런 귀여운 액세서리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끈은 여자 사람, 남자 사람 상관없이 사람의 팔목을 기준으로 한 2마 정도 내지는 굉장히 크다 싶으면 한 3마 정도면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2마를 준비를 했고요. 2마로 파라코드를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파라코드를 만들어 볼 텐데요. 파라코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첫 작업으로 끈을 버클에다가 고정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팔찌가 되기 위한 작업이에요. 이렇게 끼우면 팔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하신 끈을 반으로 접어줄 거예요. 너무 길어서 화면에는 다 잡히지 못하는데 길이를 맞춘 후에 양쪽 끝을 길이를 맞춰서 이렇게 반으로 먼저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두 갈래가 나오는 부분과 깔끔하게 고리가 생기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고리가 나오는 부분을 먼저 버클에다가 고정시키도록 할게요. 버클에다가 끈을 넣어서 빼주시기만 하면 고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고리가 생기겠죠. 버클이 여기 있고 고리가 생겨요. 그러면 이 고리 부분에다가 나머지 반대쪽 이 지저분한 두 갈래 부분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쭉 잡아당겨 주시고 이렇게 버클과 끈을 양쪽에서 잡아서 당겨주시면 끈이 고정이 돼요. 이렇게 보시려나? 이렇게 고정이 되는데 나머지 반대부분 한쪽은 고정이 된 거고요. 나머지 두 갈래가 된 이 양쪽 부분 두 갈래 이거를
삼지창 버클, 반대쪽 버클에다가 고정을 시킬게요. 똑같이 통과를 시켜서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잡아당겨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자, 끼우면 대충 팔찌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팔찌를 만들어 줄 겁니다. 대충 자신의 팔목 사이즈에 맞춰서 만드실 건데요. 저는 제가 착용할 게 아니고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자에다가 팔목 사이즈를 맞춰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에다가 대고 15cm, 팔목 사이즈가 15cm라고 하셨어요. 저는 자에다 대고 15cm를 맞춘 후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0cm부터 15cm까지 15cm 맞췄거든요. 자, 15cm 맞췄어요. 그래서 이 길이에 맞게 한번 파라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길이도 맞췄으니 꼬기만 하면 돼요. 파라코드는 꼬는 작업이기 때문에 꽈주시기만 하면 돼요. 네, 길이까지 맞춰주셨다면 이제 꼬아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이게 두 사람이 하면 굉장히 편한데 혼자서 하면 조금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으로는 파라코드를 고정시켜서 좀 더 만들기 편하게 해주는 그런 장치? 그런 기계라고 하긴 뭐한데 나무로 만든 그런 게 있거든요. 좀 비싸요. 그래서 파라코드를 계속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면 좀 구매하기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 있어서 저는 두 사람이서 만드는 것을 추천할게요. 이렇게 삼지창 부분이 위로 가게 이렇게 놔주시고, 그 다음에 머랭님이 표현하시기로는 모래시계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모래시계 부분에 버클이 밑으로 가게끔 이렇게 놔주시고, 끈이 그러면 이렇게 4개가 쫙 나와요. 이렇게 4개가 나오는데, 먼저 이 가장 오른쪽의 끈을 이렇게 밑으로 가게 고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왼쪽에 이 끈을 고리 밑으로 뺀 후에 고리 위로 해서 통과를 시켜줄게요. 처음에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처음에 저도 배울 때 좀 많이 헤맸거든요. 네, 이렇게 한 번 작업이 된 거고요. 똑같이 반대쪽으로 한 번 더 고리를 만들어 주시고 위로 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주신 후에 반대쪽을 위로. 중요한 점이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작업을 해주셔야 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꽉 잡아당겨야 팔찌 모양도 이쁘게 나오고 탄탄하게 고정이 돼요. 이렇게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또 반대쪽으로 고리를 만들어주신 후에 밑으로 해서 위로 빼주실게요. 이렇게 해서 꽉 단단하게 고정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팔찌의 모양을 점점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나머지 부분은 다른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끝까지 꼬는 작업을 마쳤고요. 사진으로 한 번 더 첨부를 해드릴게요. 이런 모양이 나오는 파라코드예요.
코브라 매듭법이고요. 끝 부분까지 저는 매듭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잘라서 마무리만 해주시면 팔찌가 완성이 되는 건데요. 가위로 잘라주신 후에 라이터로 지져서 이제 고정을 시켜주시는 방법이나 혹은 본드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두 방법 다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뭐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해서 뭐 어른분들은 상관이 없겠죠. 근데 아이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본드 작업이나 라이터 작업은 좀 도움을 구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를 위해서 이제 끝부분을 잘라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가위로 그냥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반대쪽도 이렇게 잘라주신 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본드나 라이터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저는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서 보여드릴 텐데 집에서는 본드나 라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진 후에 또 혹은 붙인 후에 본드를 붙인 후에 이렇게 붙여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팔찌는 완성이 됐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미리 준비한 액세서리 이 SNS 메신저 이모티콘이죠. 이거를 붙여준 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글루건이나 또는 본드를 이용해서 원하는 자리에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글루건을 이용해서 붙여주도록 할게요. 글루건을 붙였고요. 원하는 자리 저는 가운데다가 붙이도록 할게요. 이렇게 붙여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코드는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직접 착용을 한번 보여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팔목을 제 거에다 맞춘 게 아니라 저한테는 좀 작긴 한데 자, 보여드릴게요. 짠! 보이시나요? 이렇게 파라코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동대문에 가보시면 색상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런 액세서리, 귀여운 액세서리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동대문에 직접 방문해보시고 그다음에 마음에 드는 끈 그리고 버클 그 다음에 액세서리를 찾아보신 후에 만들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만드는 방법도 사실 한번 배우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직접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상 파라코드 만들기를 모두 마쳤고요. 여러분들께 좀 더 만들기 편하게 알기 쉽게 만드는 방법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잘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진으로도 몇 장 만드는 방법을 첨부해 드릴 테니까요. 더 진짜 정말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도 굉장히 많은 매듭법들이 나와 있고 동영상 강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동대문도 직접 한번 방문해보시고 만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머랭님과 함께 다시 만나요. 땡큐!